이번 시간은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광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비중 50%, 현금 비중 50%로 갖고 가고 계신데요. 포트 관리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LG가 12% 수익 기록하고 계시고요. 아난티도 8.8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저는 시장 자체를 좀 약간 경계감을 갖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요. 그래서 현금 50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은 한 50 정도만 들고 가고 있고요. 일단 보유 종목 중에는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8,500원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혹시나 흔들려서 지금 저는 세종공업 결국에는 이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요 하단, 박스권 하단에서 8,700원 정도에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괜찮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시장이 괜찮은데 환율이 오른다. 미국 시장 괜찮은데 환율이 먼저 오른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개별 종목들이 좀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괜찮고 지수는 괜찮은데 이제 그 신흥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어떤 종목의 코스닥이 이런 흐름이 불안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많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잡겠다. 한 8,500원, 8,550원 정도 오면 그냥 언더슈팅으로 한번 걸렸을 때 아래 꼬리 그 안에서 이제 잡아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올랐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 비중 중에서 지난번에 아난티를 이제 5%를 던지면서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도 좀 이제 현금화해서 거기서 10% 정도를 현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한 5% 정도만 들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내려오면 좀 이후 상황 보면서 지금은 뭐 특별히 이렇게 살 이유가 없고 갭으로 떴다가 이거 오늘 매도 기회죠. 매도 기회. 사실 이거 노란 톡방에서 이거 오늘 떴을 때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수익 이상이면 전부 다 그냥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거 갖고 있던 거 전부 수익 이상으로 돌아와서 전부 매도했거든요. 매도하고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기는 어떤 모습들이 보였을 때 중간에 이런 슈팅들이 한 번씩 나와줄 때 이때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지 좀 가벼워지거든요.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오는 어떤 그런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여기서 상승을 못 해요.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맞고, 왜냐하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다시 제자리 와서 또 여기서 또 기다가 또 이런 시도를 몇 번 하다가 여기를 돌파하는데, 뭐 나중에 돌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 좀 지루하다 기다리기가. 그래서 일단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뭐 아난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면은 지난번에 비중 5%로 줄였는데 지금 잘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5%로 줄였는데 지금 그 만약에 하락으로 내려오면 아난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밑에서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내일 여기서 뭐 크게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운 좋으면 한 10,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좀 약간 한 10,000원, 10,050원 정도에서 일단 5%를 다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10,050원 정도 준다고 하면 일단 10,050원 정도에서 한번 다시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좀 재밌는 거죠. VXX. 네, VXX는 자, VXX는 지금 현재 69.7이고 지금 30.95죠. 30.95. 오늘은 지금 소폭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데, 일단은 VXX 이거 되게 재밌죠. 이거 지난번에 마이너스 6%였다가 또 이제 좀 지나니까 플러스 5%였다가 지금 또 다시 하루 지나니 또 마이너스 6%. 어제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예. 이게 지금 그 보시면은 지수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도 이 VXX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 시장이 내릴까봐 샀던 사람들이 시장이 또 생각대로 내리지 않으면 그냥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아도 그냥 던져버리죠. 손절로. 이틀 동안 11% 빠졌죠. 이틀 동안 11%. 그러니까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이거 곧버스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지수만 보면. 근데 반대로 오를 때는 또 뭐 한 8%, 9% 많이 오르면은 뭐 2, 3일 만에 뭐 지금 여기 보시면 17.4% 그냥 하루 만에 뭐 17% 막 이렇게 오르죠. 그러니까 이 17%, 7%, 4%
하면은 한 3일 동안 30% 오르고 이렇게 이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또 크게 오르고 또 이제 변동성이 없으면 또 뭐 크게 내리고 이런 부분인데요. 비중 5%로 해서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조금 약간 이런 상품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걸 이제 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매수를 하거나 매수 이렇게 매매를 해보면 이런 변동성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고 먼저 손절치고 손절치면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예전에 곧버스 뭐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죠. 이게 그 뭐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선 크게 경험이 없으신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크게 손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그런 어떤 위험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할 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VXX 같은 경우를 조금 깔아놓으면 이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여드리고 그거를 이제 자꾸 눈으로 보시다 보면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그것만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일단 이번 주 시황 자체를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 파월이 발언하는 어제까지 조금 약간 시장은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발언이 끝나고 나면 주 후반에는 그런 FOMC 회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할 거다 시장이. 그리고 7월 2일 날 나오는 어떤 그런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그 내일 나오는 이제 그런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이 크게 좋을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시장은 변동성이 나오면서 좀 약간 프롬라이드 정도의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주식을 일부 들고 현금을 들고 내려갈 때를 기다려서 내려가면은 눈 꽉 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굳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여유를 갖고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타봤으면 그냥 좀 주위를 둘러보고 내려갈 때 좀 즐기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좀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과 현금을 어느 정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시장이 조금 내일부터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또 종목을 아예 뭐 전부 뭐 다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게 또 이제 전략을 세워서 내릴 때 좀 천천히 사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종목을 하나 골라서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갖고 그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종목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대유 에이텍. 일단 신규로 대유 에이텍 네, 신규로 편입하셨습니다. 대유 에이텍을 좀 편입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 조정 구간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이제 그 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런 패턴의 요런 패턴에 지금 종목들이 시장이 많아요. 윗꼬리 맞고 지금 만들어놨죠. 이화공영도 약간 요런 패턴이죠. 이화공영도 요런 패턴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이화공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차트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네, 이화공영도 약간 요런 패턴이죠, 지금. 예, 요런 패턴으로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 대유에이텍이랑. 예, 그러면서 이화공영이 조금 더 앞서 있긴 해요. 조금 더 앞서 있긴 한데 지금 대유에이텍이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지금 요런 자리죠. 대유에이텍이. 요런 자리. 예, 요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이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 이런 자리. 지금 대유에이텍이 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자리. 그러니까 보시면 대유에이텍. 네. 보시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화공영이랑 지금 비슷하죠. 그러면 이게 그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맞고 여기서 바로 날아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은 적죠. 그럴 확률은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매매에 가담을 해보긴 하는데 이화공영처럼 이렇게 눌릴 수 있죠. 이렇게 시장이 좀 눌리면서 같이 이렇게 제가 시장을 조금 약간 눌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렇게 내린다라고 어느 정도 염두에 놓고 종목을 이제 사는 거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자동차 부품 사업 이제 차량 시트를 주로 만들고요. 기아차 광주 사업장에 이제 독점으로 시트를 공급하고 있고 화성 이제 사업부에서는 그 코란도 렉스턴 K9 이런 시트를 화성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박근혜 관련주였죠. 박근혜 관련주.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지 대선 테마주를 만들고 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박근혜 관련주였는데 예를 들면 오픈베이스가 옛날에는 안철수 관련주였죠. 근데 지금 최재형 관련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 대선 테마로 엮였던 종목들은 이 사람한테 엮였다가 저 사람한테 엮였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가나라는 생각도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 대유 같은 회사가 또 있죠. 계열사가 대유 AP.
예, 대유 AP도 지금 약간 뭔가 대유 플러스도 지금 먼저 가고 있죠. 얘 지금 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대유 에이텍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대유 에이텍, 대유 플러스 그리고 대유 AP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얘네 회사가. 그럼 얘네 회사에 뭔 일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대유 플러스라는 회사도 뭐 자동차 전부 다 자동차 부품에 연관돼 있긴 하지만 이게 약간 어떤 대선 테마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경선에 참여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그 지금의 어떤 최재형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최재형 관련주에서 상한가야 해서 딱 보면 이미 벌써 다 만들어놨죠. 이미 만들어놓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를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앞전에 만드는 흐름 속에서는 사실 이게 뭘로 올리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눌리고 뭐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상한가 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 놓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신에 이제 약간 안전성을 한번 이제 보면 시가총액 지금 1,700억 정도 돼요. 1,700억. 매출이 1조가 넘죠. 1조가. 예, 자동차 어떤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조금 그 안전성이 있다. 그 거래량도 많죠. 거래량도. 예, 거래량이 없으면 제가 방송에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거래량도 많고 오늘 8천만 주 터졌죠. 8천만 주 거래량이. 그러니까 그 어제죠. 어제 8천만 주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작년에 472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러면서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아니다. 당기순이익도 한 200억 정도 냈고 올해도 당기순이익 한 14억 정도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회사가 불안하진 않다. 일단 테마주로 엮일 수도 있고 자동차의 어떤 그런 부품주로 또 엮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 방법은 일단 보시면 지금 현재 1,525원인데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 일단 여기 이 지점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고 1차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요 지점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죠. 요 지점에서. 그리고 중간에 조금 혹시나 뭐 많이 한 번 더 나눠 사고 싶다고 하면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요 정도 지점부터 나눠서 사면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나눠서. 요게 일단 요 정도 여기 이 부분을 이탈하면 그러면 일단 지켜봐야죠. 예, 그러면 약간 이제 시장 상황이나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서 1,400원 초반대까지 이 윗꼬리 맞고선 여기 자리를 끝내줬던 이런 자리들까지 어느 정도 열어놓고 산다. 열어놓고 밑으로 밀려도 어느 정도 나눠서 계속적으로 좀 담아놓으면 다시 반등 나오고 충분히 본전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라도 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 1차 매수는 오늘 저점이 1,480원, 그러니까 75원 여기를 이제 많이 주고선 요 부분을 1,485원에서 제일 많이 머물러 있다가 살짝 이탈했다가 오늘 막판에 좀 들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 1,485원에서 한 5% 정도를 사고요. 5% 정도를 사고 일단 뭐 다음 시간 전까지 그 1,405원을 준다면 거기서 5%를 추가적으로 사서 평단가를 한 1,450원 정도 부근에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편입을 해서 한 10% 정도 편입하려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 우리 종목의 제왕 시간에서는 신광수 전문가가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수익을 위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대응 방법도 전반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신규로 대유 에이텍을 편입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이지만 다른 테마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가격 전략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분할로 진입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1차 매수는 1,485원에서 5% 매수, 또 2차 매수는 1,405원에서 5% 추가 매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 지금 참여하시면 세세하게 도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